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5일 새벽 5시 7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동아일보가 아주 큰 특종을 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편의를 봐주고 또 단독 공천이 되도록 힘을 쓰는 이런 전모가 담긴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던 공소장 13명입니다. 울산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13명이고 그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계가 있고 청와대 비서관 등등 이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13명을 딱 골라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장을 국회가 요구하면 관례대로 국회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못하겠다 해서요. 그것부터가 이제 앞으로 시비가 크게 걸릴 것인데 그 추미애 장관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게 동아일보 이 특종입니다. 공소장을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입수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 공소장 내용을 소개를 하고 도표까지 그렸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렇게 도표를 딱 보면은 맨 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딱 있고 그 밑에 정무수석 비서관실, 한병도 민정수석 비서관실, 조국 국정상황실, 사회수석 비서관실, 이진석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환석, 요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특히 민정비서관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혜주 전 행정관, 반부패 비서관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옆으로는 송병기 전 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렇게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유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미는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소속을 내려앉히는 공작을 했다는 걸 공소장에 의거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누가 봐도 문재인의 특별한 지시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받아가지고 국가기관을 부정선거에 동원했다,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공소장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 장관이 막고 나섰다. 은폐죠, 은폐. 그런데 은폐가 되지 않는 것은 역시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은 권력의 횡포는 견제가 된다는 것을,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특종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110일 동안 18번의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 이 핵심이 경찰입니다.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김기현 씨의 측근을 3명을 수사를 하는데 김기현 씨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딱 맞춰가지고 2018년 3월 16일에 맞춰가지고 부하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언론에 노출시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기현씨를 결국은 낙선시키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 청와대가 그 경찰로부터 6일에 한 번꼴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불문가지죠. 반부패 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 지휘사령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부정선거 지휘사령부였다. 한두 사람이 관계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관계가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자유당 시절의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신은 단독 출마니까 당선이 확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될 만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경무대에 뭐 그런 상황실을 만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청와대가 부정선거 사령부였다. 이런 점에서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이 지휘를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이 직접 지휘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정홍원 전 국무총리 말대로 이건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자진사퇴 아니면은 자진사퇴 뒤에는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최인규라는 분은 4.19 발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내무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형되었습니다. 왜 사형되었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는 국헌문란입니다. 문재인 씨가 이래도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 동아일보 특종은 역사적 특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법무장관이 막았는데 바로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으니까. 이른바 하명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 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청와대 한 곳도 아니고 한 곳이 비밀리에 조심조심 한 것도 아니고 7개의 부서가 총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그렇게 챙기는 송철호 후보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문재인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은 이걸 보고도 총지휘자가 문재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IQ를 의심해야 될 정도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하명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쉽게 말하면 공약을 뒷받침하는 뭐 개발을 하고 정책 행정적 지원을 했다는 뜻이죠. 사회정책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그리고 인사비서관, 직제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부정선거를 지원을 했다. 이 대통령 탄핵감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탄핵감이다, 이것은 쿠데타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아주 느릿한 길다란 이야기만 하면서 결국 리더십을 거의 잃어가고, 이런 수사 지휘를 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잠재적 대통령 후보군 제2등으로 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교안 대표의 위기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참 너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순하다 그럴까요?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김태은, 이분은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에 18번, 이거 한 번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18번, 선거 후는 이제 당선이 되었으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3번, 총 21번에 걸쳐 그 막강한 청와대가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3사람은 다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견제를 잘 했어요. 이거 무리한 수사다. 그리고 이 3사람 검찰이 견제를 하지 않았으면 새 척건은 구속될 뻔했습니다.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아, 영장 신청 들어온 걸 검찰이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 전 시장 척건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 검찰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방경찰이 수사 상황을 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일이 커졌다는 거죠. 그것도 3월 16일은 김기현 씨가 후보로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찬물 끼얹은 거죠.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되었고,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 신청,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진행 상황의 시한까지 함께 적혀 있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했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 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라이벌이 추진하는 공약은 정책에 반영 안 되도록 했다 이겁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하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이제 임종석까지 나옵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지금 특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공약 지원 상황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지금 청와대 안에 있어서 이것을 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무집행방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비서관 구속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보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국헌문란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적 상황이 지금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괴롭혀서 정권의 부정부패를 막겠다. 그죠? 더구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송 시장 측은, 송철호 시장 측은 출마할 때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또 이 라이벌인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부정선거, 그것도 부정선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부정선거, 관제 부정선거, 관권 부정선거, 관권 부정선거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래도 자진 사퇴 안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공소장이고,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법무부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오던 법무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취재를 해서 공개했다. 한국 언론의 승리입니다. 동아일보의 승리죠. 감사합니다.